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에. 자, 105페이지에 보면 이제 토지 이동의 종류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종류. 그럼 여기에 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앞 시간에 토지 이동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을 때 처음에 있죠. 작년에 여기서 시험 문제를 5문제를 냈거든요. 그 5문제를 냈는데 합병에서 한 문제,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사업 이렇게가 5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했는데 항상 문제를 할 때는 기본밖에 묻지를 않습니다. 기본. 제가 기본밖에 묻지를 않는다는 거는 실제 법 조문은 있잖아요. 길어야 10줄밖에 없어요. 2-3줄밖에 전부 다 없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한 문제씩 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법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의무죠, 의무. 그 의무라는 게 날짜잖아요, 날짜. 그 다음에 우리 절차법이다 보니까 의무, 강제를 두는 거잖아요. 그 강제를 두니까 의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대상을 묻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세요. 의무가 없는 거는 시험에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의무 있는 것만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배우러 들어갈 텐데 여기에 5개 있죠. 이거는 60일로 통일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등록 전환 60일, 분할 60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크게 구별해 보면은 의무가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분할은 60일 의무 있습니다. 등록 전환 60일 의무 있습니다. 신규 등록 의무 있어요. 등록 전환 의무 있어요. 분할은 의무가 있냐 없냐 할 때 원칙은 없어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의무 있는 거는 한 개밖에 없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합병입니다. 합병은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어요. 예외적으로 있어요. 예외. 그래서 합병은 12개. 여기서 12개라는 것은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가 있어요. 그 28개 지목 중에 합병을 했을 때 의무 있는 거는 12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나중에 12개를 외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은 의무가 있습니다. 60일 이내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신규 등록을 지금부터 배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신규 등록이 나오죠. 첫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서류가 있어요. 세 번째 등기 촉탁이 있어요. 나머지는 앞에서 배워봤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뜻은 말할 필요가 없죠. 가장 대표적인 게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죠. 예를 들어라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죠. 근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잖아요. 흔히 이게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그러니까 육지로 만들었으니까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이게 신규 등록입니다. 그럼 알아둬야 될 거는 60일이다. 여기서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류가 나오는데 이거는 한 번은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06페이지로 가보겠어요. 106페이지에 가면은 3번에 첨부 서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법에서 예시를 드러난 건 4개입니다. 그 표에 보면 좌측에 첨부 서면 이렇게가 기억리을 뒷글리을 나오죠. 그럼 요것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을 볼게요. 자, 106페이지에 표를 보고 있습니다. 첨부 서면 기억에 판결서 건들 게 없죠. 자, 제가 공시법 시간에 제출해야 될 서류에 판결서가 들어가면 전부 다 옵니다. 두 번째, 이것도 건들 게 없죠. 왜? 신규 등록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이고, 그럼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면 매립에 관련된 서류는 당연히 들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들고 가야 돼. 자, 3번에 디귿을 보죠. 디귿.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이 일어나죠. 이게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등록 안 된 토지가 나오더라. 흔히 말하는 주인 없는 땅이 나오더라. 이 말. 그러면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로 한다. 주인 없는 땅은 국유지로 등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미등록 토지가 나오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수마다 있다. 이때는 국유재산총괄관리 책임자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서 해라.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입니다. 리얼은 말할 게 없죠. 그냥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가야 돼요.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오른쪽에 보면 첨부 서면 X가 나오죠. 이때 등기상 증명서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잠깐만 이리 와 보시면,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토지동의 종류가 이렇게 나오죠. 이걸 두 개로 딱 나눌 수 있어요. 두 개로 나눈다는 것은 답은 이겁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두 개잖아요. 그때 우리는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대장을 먼저 만듭니다. 그러면 제가 새 집을 지었다면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들고 만든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모르는 길 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등의 종류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중에 이 신규 등록 있죠. 그러면 나머지는 있잖아요. 일단 등기부도 있는 상태, 지적공부도 있는 상태. 그런데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바다라면, 자 보세요. 바다는 토지가 아니죠. 그러면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아니고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서산간척지를 매립했습니다. 그럼 토지가 되었죠. 그러면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자 그럽니다.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지적공부를 먼저 만드느냐, 지적공부를 먼저 만들어요. 이 먼저 만든다는 게 지적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신규 등록이다 이 말.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자체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에서는 등기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X입니다. 등기부는 아직 존재를 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에 관한 증빙 서류로 등기상 증명서를 첨부한다면 X가 된다. 신규 등록에서는 등기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포괄적인 거니까 바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거기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박스 안을 봅니다. 표 안을 봅니다. 지적 청량을 수반하는 경우에 이래 나오죠. 신규 등록전은 분할 지목 변경에는 2002년 개정으로 인해 청량 성과도를 첨부하지 않고 지적 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래 나오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자 보세요. 신규 등록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해당 자 밑줄을 긋습니다. 지적 소관청이 관리 하는 경우에는 밑줄을 긋습니다. 지적소관청의 확인. 요거는 시험에 한 번을 출제를 해서 답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렇게 접근합니다. 우리는 절차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민법은 사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공시법은 공법이에요. 공법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개인은 있잖아요. 관공서에다가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할 때 우리나라는 구두로 하느냐 문서로서 하느냐 문서로서 합니다. 모든 걸 서류를 써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각각의 뭔가를 할 때 신규 등록할 때 소유권 번호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자 보세요. 내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이미 지적소관청에서 관리되고 있다면 그 말은 지적소관청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지적법이 얼마나 순수하냐면 답은 요거거든. 제출해야 될 서류가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다면 지적소관청이 확인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를 지력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력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O. 자, 지력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X. 요거를 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가 전부 다 토지 이동입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서류가 지력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다면 지력소관청이 확인만 하면 되거든. 제출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어느 신규 등록만 그런 게 아니고 등록 전환을 하든 분할을 하든 축적 변경을 하든 등록사항을 정정을 하든 제출하는 서류가 지력소관청이 관리되고 있다면 지력소관청이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딱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이럴 때 여러분들 교과서 107페이지를 갑니다. 107페이지 가면 갈로 열고 3번에 등기 촉탁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107페이지의 중간에 갈로 열고 3번 등기 촉탁 옆에다가 136페이지라고 적으세요. 136페이지입니다. 자, 136페이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읽어봅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아직 미등기 상태이므로 토지 표시에 관한 대상과 등기부의 불일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신규 등록 후 관할 등기 소액, 자, 밑으로 긋습니다.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나중에 136페이지에 가면 등기 촉탁이라는 별도 파트가 있어요. 이게 큰 제목입니다. 등기 촉탁.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토지 이동이 있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표시가 있어요. 권리 관계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죠. 그러면 이제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두 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이래 돼 있죠. 그럼 저 토지의 지목이 전이라면은 전이라고 돼 있겠죠. 그럼 여기도 전으로 돼 있지. 호적에 나오는 이름과 주민등록 등본상에 나오는 이름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목이 전에서 대로 달라졌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대장을 먼저 고치느냐, 대장을 먼저 고친다. 그럼 이렇게 고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목이 되죠. 여기는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일치하자. 그러니까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리는 게 등기 촉탁이다. 이 말. 그러면 이거를 문자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왜 등기 촉탁했느냐?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기 때문에 등기 촉탁을 했어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토지동이고 이게 토지동의 종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 촉탁을 하는데 토지동의 종류가 100개인데 등기 촉탁을 안 하는 것은 한 개밖에 없다 이 말. 그거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게 신규 등록만 안 한다 이 말. 왜? 여러분들 국어 시간입니다. 등기 촉탁이라는 말은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리는 게 등기 촉탁입니다. 그러면 불일치하기 때문에라는 말 속에는 현재 등기부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존재. 여기 지금 등기부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존재. 그런데 신규 등록할 때는 지적공부를 처음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신규 등록할 때는 지적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니까 등기부 자체는 존재를 하지 않고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촉탁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만들었죠. 지적공부를 만들었죠. 그럼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잖아. 이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소유권 보존이죠. 그러면 이 소유권 보존은 등기 촉탁을 통해서 만드느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통해서 만드느냐. 그건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뭘로 만드는 거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촉탁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7페이지를 갑니다. 여러분들 107페이지에 가면 이제 등록 전환이죠. 그죠? 여기서는 세 개, 그러니까 글자를 세 개만 알면 돼요. 세 개만 알면 되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등록 전환입니다.
첫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지목 변경입니다. 세 번째 면적입니다. 요 세 가지가 됐거든. 처음에 뜻은 자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바꾸어주는 게 등록 전환입니다. 그럼 다른 표현을 해보면 만약에 이게 산이에요. 그럼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죠. 근데 산을 허물어 버리고 택지를 조성했다, 학교를 지었다, 공장을 지었다 이러면은 평지가 됩니다. 평지.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어주는 게 등록 전환입니다. 그러면 이거 60일이나 한다. 이거는 60일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요게 산입니다. 그러면 산의 지목은 임야죠. 임야죠. 그럼 이걸 허물어버리고 택지를 조성했다 이러면 지목이 대가 되는 거예요. 대. 그러면 자 보세요. 옛날에는 임야죠. 지금은 대죠. 이게 지목 변경이에요. 됐죠? 그러면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가는 거는 등록 전환이잖아요. 그럼 이걸 문자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이래 말하는. 그러니까 등록이 전환이 되면 지목도 자동적으로 달라진다. 여러분들 산은 지목이 임야죠. 허물어버리고 아파트 지었다면 되잖아요. 학교 지었다면 학교 용지죠. 공장을 지었다면 공장 용지잖아요. 지목이 달라진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데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그 예외만 공부. 이 예외는 답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문으로 띄우지만 답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책의 108페이지를 가보겠어요. 자, 108페이지 가면은 여러분들 중간에 3번에 대상 토지 나오죠. 그게 갈로 열고 1번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고 갈로 열고 2번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이죠. 그러면 갈로 열고 2번입니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밑줄을 긋습니다. 불합리한 경우, 불합리한 경우 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마다 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2번입니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어서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 할 때 없는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동그라미 칩니다.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있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 이제 109페이지 갑니다.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밑줄을 긋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선, 도시군 관리 계획선.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게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이래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출제위원회 시험 문제는 있잖아요. 지문으로 띄울 때, 자,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데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는 세 개가 있다. 그럼 이거를 응용이 되는 문구가 아닙니다.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자 이래 됐어요. 어느 지역이 있다면 여기에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건 산이니까 지목이 임야이고 임야 대장에 등록이 돼 있어.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사업과 현재 우리나라 도시개발 사업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과거의 도시개발 사업 한다면 기존에 있는 토지를 산을 완전 깎아버리지. 그래가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장을 짓는 거예요. 요즘에 도시개발 사업은 녹지 공간을 많이 남겨둡니다. 그래서 산 전체를 깎는 경우는 잘 없어요. 녹지 공간을 남겨둬요. 우리나라 환경단체 파워가 얼마나 세요?
세요. 그죠? 그거 하는 걸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산입니다. 지목이 임야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인데 산 전체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거든. 일부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해봅시다. 90%는 허물고 임야 대량에서 토지 대량으로 바꾸었어. 그럼 남아있는 요 10% 있잖아요. 10%. 90%의 산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거든. 10%는 안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90%의 토지 임야 대량에서 토지 대량으로 바꿀 때 남아있는 이것도 덩달아서 임야 대량에서 토지 대량을 바꾸어줄 수 있냐? 당연히 바꾸어줄 수 있는데 지목은 임야잖아. 이거는 산을 허물어보고 택지를 조성했으니까 지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산 자체니까 지목이 임야입니다. 그러면 답입니다. 지목은 그대로 임야로 두고 등록만 토지대량으로 바꿔줄 수 있다. 자, 문자로 합시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목은 그대로 임야로 두고 등록만 토지대량으로 바꿔줄 수 있다. 고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9페이지를 가보세요. 여기서 4번의 처리 절차 있죠. 그죠? 그 중에 갈로 열고 2번에 면적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한번 볼게요. 면적을 보세요. 면적을. 임야 대량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 이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경우에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등록 전환될 면적,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하는 경우에는 임야 대량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력소관청이 줄 것입니다. 직권으로 정정. 자, 요게 우리가 아침에 매일 정리 노트 할 때 요거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렇게 접근합니다. 임야 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산입니다. 그럼 산이니까 임야 대장에 등록이 돼 있고, 만약에 이 토지에 있잖아요. 면적이 100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토지 대장에 등록을 전환하기 위해서 청량을 했어. 청량을 하니까 100으로 놨다 이러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런데 101로 놨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 더 해봅시다. 과거의 임야 대장의 면적은 100이에요.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청량을 해보니까 110으로 놨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단순 비교하면은 요거는 1에 100하고 101이니까 1의 차이가 있고 100하고 110이니까 10의 차이가 있지. 그러면 요거는 차이가 적다. 이게 오차 허용 범위 이내. 차이가 크다. 오차 허용 범위 초과. 이렇게 되어졌죠. 그러면 자, 두 번째. 요 100 있죠. 요 100을 보세요.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입니다. 면적. 여기에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청량했죠. 그럼 요 101 있죠. 요게 등록 전환될 면적입니다. 그럼 이걸 풀이를 하면 있잖아요.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옛날 면적이에요.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는 거는 등록 전환하기 위해 우리가 청량한 나중의 면적이다 이 말. 그럼 쉽게 말하면 새 면적이다 이 말. 그럼 결론입니다. 옛날 면적 등록하느냐 새 면적 등록하느냐. 그건 당연히 새 면적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 전환할 때는 답입니다. 임야 대량에 등록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면 X. 등록 전환 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면 O. 이 문구를 익숙을 시켜야 됩니다. 익숙을. 그래서 책을 자꾸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공부할 때 낱말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그게 구별이 되어야 되잖아. 가처분, 명령. 구별이 되어야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구별이 되죠. 그럼 여기도 있잖아요. 보세요.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 등록 전환될 면적. 분명히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옛날 면적 등록안이나 새 면적 등록이냐, 그거는 새 면적 등록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임야대당에서 토지는 등록을 전환했죠. 그럼 이 임야대당은 이제 창고로 가야지. 갈 때 여기는 면적이 100입니다. 여기는 101입니다. 여기는 110입니다. 요걸 오차행범위 이내, 오차행범위 초과입니다. 오차행범위 이내일 때는 요 글자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창고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 110은 오차행범위를 초과했다는 것은 면적의 증감이 커요. 그러면 요것도 110으로 고치고 창고로 간다. 요로 고치는 걸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하느냐, 직권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낼 때는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말을 하는 거는 전부 다 기출문제 지문으로 나온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적의 정감이 있다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이랍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으로 정정한다. 이러면 X잖아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면 O잖아요. 그 글자만 바꾸는 거예요. 고래 기억해 두세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109페이지를 갑니다. 분할입니다. 요거는 하나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110페이지를 갑니다. 110페이지 가면 제일 위에 가면 대상 토지가 나오죠. 동그란 방갈로 1번을 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갑니다. 1. 신청 의무가 있는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서 첫째 줄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자 밑줄을 긋습니다.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다음에 밑에입니다. 갈로 1고 2번입니다. 신청 의무가 없는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동그라미 1, 2, 3을 묶으세요. 동그라미 1, 2, 3을 묶으세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밑줄 긋습니다. 소유권 이전 매매. 소유권 이전 매매. 2번으로 갑니다. 토지 이용상 불합리에다가 줄 거세요. 토지가 불합리하면 그대로 두는 게 아니죠. 분할해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동그라미 3.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이 포함된 밑줄 긋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받았으니까 끝 글자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한 글자만 기억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억해 볼게요. 자, 보세요. 토지동의 종류가 이런 게 있거든.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분할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 분할에, 여러분들, 분할을 왜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적어 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분할이라면 있잖아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입니다. 용도할 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한다, 매매를 한다,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런 거는 답이 될 수가 없죠. 왜? 불합리하니까 그대로 둬야 돼요? 분할해야 돼요?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매매죠. 자, 이거를 제가 예를 때 이렇게 예를 들죠. 제가 서울의 명동에 땅 1,000평을 가지고 있다. 시가 100억이라고 치자. 이걸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100억짜리 팔려고 내놨습니다. 비교적 덩치가 크죠. 덩치가 크니까 매매가 잘 안 되지. 안 되니까 쪼개어서 매매할 수마다 있다. 이게 분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이 말. 자, 우리가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양이 달라졌다 이 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논이 있어요. 논의 지목은 답입니다. 답. 그런데 고속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논은 지반이 약하죠. 그러니까 모래, 자갈, 흙 메꿔야 돼요. 그러면 낮게 있던 땅이 높아졌잖아요. 이게 형질이 달라진 거예요. 자, 산이 있죠, 그죠? 산이 있죠. 그럼 고속도로 건설하죠. 이거 산을 이렇게 깎아버렸잖아요. 깎아버리니까 모양이 달라졌잖아요. 이게 형질이 달라졌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받아들일 때 요래 이야기를 합시다. 만약에 여기가 과수원이에요. 그럼 과수원이니까 지목은 과수원 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생겼다 하면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생긴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과수원에서 고속도로에 편입된 요 부분은 분할을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할해야 돼. 이걸 이제 문자로 말하면 일필지
일부가 형질이 달라졌다, 용도가 달라졌다, 지목이 달라졌다. 과거의 지목은 과수원이죠. 지금은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할해야 돼요. 그러면 분할을 신청할 때 지목 변경 신청서, 옛날에는 과수원이고 지금은 도로죠. 그럼 분할을 신청할 때 지목 변경 신청도 같이 하면 된다. 이러면. 그래서 요거는 60일 이내 신청 의무가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있잖아요. 공부를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